안녕하세요. 안무가 류정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박정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공지수입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자리에서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동안 다른 일이 궁금한 질문들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잠깐 손을 들어주신 건가요? 네. 갑자기 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서 네, 앉으셔도 됩니다. 하시던데 그 이유가 에이리언 같은 걸 그 영화 그 모티브 따서 하신 건지 갑자기 그 옷에서 뽀록하게 입고 그거에 대한 모티브가 궁금하세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에이리언 영화. 네네네. 남녀가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떤 화학 작용을 하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네.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계기하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인간만 그 성행위를 숨어서 하니까 그 계기함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구가 어떤 작품 안에서 이렇게 주요한 오브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형이라든가 그 어떤 동작 이런 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와중에 이 무게 중심을 담은 이 구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다 보는데 그걸 좀 다양하게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집중해서요. 네, 아까 저쪽에서 또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니요,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래비티 중력은 좀 무겁고 느릴 것 같다고 예상하고 오늘 공연장에 왔는데 사실 예상과 다르게 조금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초반에 되게 빠르고 속도감이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흥미롭게 좀 관람을 했는데 동작들이 또 규칙적인 것들도 있고 좀 안정적인 느낌까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이 에너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셨나요? 안무가님께 궁금. 그래요? 우선 어떤 걸 표현하는 것 같은지 정말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뭔가 작은 점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돼가지고 폭발하고 융합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12명의 인간들이 소우주, 몸이라는 우주 12개 행성들 같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행성이 만들어지는 것과 이 무용수의 몸이 충돌하고 반응하고 반작용하고 작용하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우주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물놀이 장단을 테크노로 표현한 어떤 음악에 막 가는 거는 성층권을 뚫고 지나간, 성층권을 못 뚫을 정도의 로켓이면 지구로 다시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뚫고 가는 힘과 속도가 있어야지 우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는데 그 류장현 안무가에게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류장현 안무가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또 오래오래 지금 보고 있는데 류장현 안무가에게 중력이 무엇일까 좀 궁금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고 느낀 건
인간, 관계, 연결 이런 키워드를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작품 소개랑 안무 노트를 보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낀 중력을 80분 동안 에너지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더 진솔하고 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묻는다면,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정하고 그건 중력이야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지구에 있는 인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계의 생명체도 없고 개구리끼리 자기가 모여서 중력은 이거야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시간, 중력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의 개념인 것 같고 좀 어렵나요? 결국 그 개념을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느끼고 해석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손 드신 분.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미친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디테일이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서 작품 구상이랑 이렇게 연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그런 좀 공들였던 준비 시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맨 마지막에 그 구체를 들고 넘기고 저는 좀 시지푸스 이미지를 처음에 떠올렸다가 그게 점점 이제 다음 때 넘어가는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맨 마지막에 그게 사람 또는 손을 떠나가지고 무대 위로 상승하는 그 장면은 그 맨 마지막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 그게 뭐 물론 상상하기 나름이지만 좀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무용수들이 어떤 무드인지 아세요? 네. 일단 저는 제가 무용수로 참여하면서 이 그래비티에 대한 주제를 저대로 생각할 때는 그래비티가 이 중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력인데 1kg 중력 다르고 2kg 중력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먼저 나열을 해봤어요. 그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중력, 뭐 무중력, 궤도, 그다음에 뭐 등등 엄청 많은 것들이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움직임으로 만들어 보고 대입해 보면서 이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중력에 관련된 어떤 그 단어들도 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엮어봤고요. 저 나름대로. 그 다음에 뭐 그 마지막 이제 저희가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하는 저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입장의 차이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거를 얘가 보는 거랑 그런 식으로 그냥 반대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이게 이해를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고요. 시를 해석한 작가의 의도를 고르듯이 1, 2, 3, 4, 5, 4번 정답 이게 아니라 시인도 모르는 거니까 각자 느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이나 온도나 이런 게 조금만 달라져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12개의 신들이
이 지구나 이 우주를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느낌. 한쪽에서 좀 욕망이 커지거나 잘못 실수하면 우리 공연처럼 해가지고 풍선이 어제는 날아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없어질 뻔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실수가 있어도 밸런스가 깨지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전 세계나 한국도 그렇지만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맞다가 아니라 되게 서로 섬세하게 밸런스를 잡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조화, 이렇게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해도 안 되는 그 사이, 그거를 표현하는, 작게는 인간옷은 그렇고 크게는 지구를 바치는 12개의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 물리의 신들이겠죠. 그들이 지구를 잘 돌아가게끔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상상에서 엔딩 씬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일 앞에서 손 드신 분이 계신데요. 네, 우선 공연 너무 잘 봤고 이거 질문 안 하면 집에서 잠 못 잘 것 같아가지고 그 원래 이름 모르는 분인데 그 박정희 배우님 혼자 남고 이제 위에서 올라올 때 그 구 안에 갇혀 있다가 찍고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양반다리로 사람을 형상으로 처음부터 올라오신 건지. 우선 회전문 감독님 감사합니다. 몇 번 보셨나요? 3번 다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게 풍선이 고무랑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생명체보다 더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고 하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인터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원래 거기가 야심찬 장면인데 아시죠? 이만한 공이 튀어서 그 안에 용수들이 빵 튀어다가 이걸 찍고 나와서 막 이렇게 답답함을 표현하는 씬인데 의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하고 실시간으로 하는 공연에 어떤 매력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원래 60분에서 80분으로 바뀌었잖아요. 혹시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좀 디테일이 들어간 건지. 60분으로 컴팩트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전 무대를 무대에서밖에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이 넓이랑 회전 무대랑 이런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근데 조금 느리더라도 초반에는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마지막에는 좀 지루해도 좀 나른하고 지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팩트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만들기보단 좀 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80분이 됐어요. 그래서 60분과 80분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80분이 좋아서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 우선 그 인간의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무용수님들한테 되게 경이로움을 느꼈고, 근데 무용수의 삶은 어떤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무용해주신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전에 나와 그 작품을 끝낸 다음에 나는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공연을 이제 올리고 관객을 만나고 나서 이 작품을 참여하기 전과 그리고 공연 이제 진행하시고 끝난 오늘의 그 소감 같은 거 그런 거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무대에 서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인생을 담은 어떤 업이지만 또
계속 사람인지라 몸을 쓰다 보면 이제 노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중력처럼 계속 무대 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약간 그 항상 이 작업에 임하면서도 그 말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당기면 멀어지고 밀면 가까워진다 라는 그 단어가 딱 뭔가 지금 제가 공연에 임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살아오면서 이 무용수라는 직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는 이 움직임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막 이렇게 막 찾아보는 거에 대한 그런 시간이 많으면 이제 어떤 무용수라는 직접 생각했을 때 나는 무용수다라는 개념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 무용에 대해서, 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무용수라는 개념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 그리고 쫓았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임 언어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이 작업을 했을 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 언어가 잘 쓰여지는지 그리고 잘 안 쓰여진다면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막 더 좋은, 더 많은, 더 멋있는 무용수가 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내가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시 작업이 끝나고 이제 박정희로 돌아가도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 동시에 손 들어주셔서 이렇게 두 분만 먼저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 분. 네, 안녕하세요. 공연 너무나 잘 봤고요. 저는 이제 팜플렛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Q&A에 보면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Q&A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극장 자체를 안무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제 무용수 분들의 뭐 움직임이나 뭐 이런 안무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진짜로 극장이 살아 숨쉬게 활용하는 거에서는 이 승강 무대와 그리고 표정 무대를 진짜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 이제 다른 공연을 하실 때마다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이제 관통할 수 있는 어떤 안무가님만의 모토나 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 예술 안무의 철학인가요? 이 번째. 예. 제가 쉽지 않지만 모든 걸 다 걸었나 항상 자문합니다. 반성하고 이 작품의 모든 걸 다 걸었나 그럼 그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 하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그리고 관객들에게는 관객들의 어떤 삶이 흔들렸으면 좋겠다 혹은 자기가 생각한 생각들이 완전히 깨져서 역설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메시지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네 지금 손 드신 분.
작품 안에서 궁금했던 건데 첫 번째 그 남자 무용수분들이 되게 붓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공을 신체 부위의 어떤 포인트로 담아서 나오는 그 시는 어떤 상상과 어떤 그림으로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무용수가 원피스처럼 좀 붙는 옷을 입고 이제 배에 큰 원을 이렇게 둘러서 나왔을 때 그 씬의 배치가 그 남자 무용수들이 이렇게 쫄 옷을 입은 거에 왜 앞에 배치됐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빗물 혹은 물처럼 스프링클러 아니면 연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덮어지면서 있을 때 그게 어떤 상상을 했을지 궁금해요. 저는 농약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안무가님의 상상에서는 어떤 걸로 상상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그 선생님의 작품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웃음 포인트가 되게 예상 못한 부분에 많아서 그 웃음 포인트를 지금이다라고 하고서 넣게 되는 건지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건지 이런 그냥 이 마지막 질문은 애매하지만 좀 그런 감각적인 질문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웃음 포인트가 되게 참다가도 웃고 싶고 저는 그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네. 우선 그 중력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고 비가 없으면 바다가 안 되고 바다가 안 되면 생명체가 탄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지구에만 비와 중력 그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이렇게 육지로 나오면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물성들이 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르게 해석했다면 그 해석한 대로 무의식이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까. 저는 무의식이 계속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운유적인 장면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였죠 마지막에? 그 여자 무용수가 공을 두른 게 그 남자의 그 공을 넣은 앞부분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남자들이 앞에서 이 소닉붐에 엄청난 제트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와야 돼요.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아까 방금 얘기했던 생명이랑 그 부력 근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자궁 속에서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위에서 우리가 떠다니면서 시작하거든요. 그게 충격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우주에 대한 이야기랑 소우주에 대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여자의 그 어떤 태아나 부른 배 그런 부력 아까 얘기했던 바다의 생명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짝짓기를 좀 뒤로 보낸 거죠. 짝짓기가 없으면은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개그. 개그?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웃음도 네 그냥 저만의 비밀이기도 한데 네. 공포와 군중이 있으면 웃음이 유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싸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관객과의 대화 남아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창작산실 QR코드가 있는데요. 나가셔서 그 소개글과 인터뷰들을 볼 수가 있고 SNS에서 공연 응원 멘트를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